그리고 다음에는 판매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판매가 정하는 방식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사실 정하는 대로 팔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심지어 손해보고 파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막 세금 계산도 못하고 정말 싸게 판다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그냥 비싸게 파는 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7,900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등록한다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1.5를 곱해서 86,850원인데 그냥 올려서 86,900원으로 등록을 해볼게요. 이렇게 등록을 하면 끝나는데 다음에 할인이 나오죠. 할인 같은 경우는 뭔지는 아시죠? 이제 원가가 10만원인데 할인을 이렇게 해서 85,900원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노출도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 심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조금 깎아준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웬만한 셀러분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할인값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역이용을 하면 되겠죠. 최종 가격이 85,900원이 되게끔 할 거고, 앞서 가격은 좀 더 비싸게 해놓고 12,100원을 할인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최종 가격을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인가에서 수수료가 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 타 마켓은 할인 전 가격에서 수수료를 떼는 마켓도 있으니까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는 PC와 모바일 둘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할인으로 저는 보통 하는 편이고요. 특정 기간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진행을 하는 편이고, 판매 기간도 딱히 계속 팔아야 되니까 품절되지 않는 한 설정 안 함으로 하고 넘어가고, 부가세 부분은 이제 대부분이 과세 제품이에요. 한국에서는 이제 재화의 거래가 일어나면 과세 기간인데 그냥 지금은 무조건 과세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무방합니다. 실제로 뭐 먹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면세고, 영세 같은 경우는 뭐 해외 거래 이런 것들이 영세 제품인데 지금은 대부분 과세니까 과세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풀필먼트도 지금은 설정 안 함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고 수량인데 이거는 도매업체의 수량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9999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옵션은 이 제품은 지금 옵션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 없이 등록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이미지 항목인데, 이미지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 제품 하나에 목숨 걸고 마케팅 하는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정말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저같이 이제 상품 수로 조금 밀어붙이는 전략은 이미지를 그냥 규정에만 맞게, 그리고 대표 이미지와만 다르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LED 스탠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제품 있죠. 이런 제품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자를 하나만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셀러가 다 붙어 있죠. 내 제품이 이미지가 같거나 상품명이 비슷하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강제로 묶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 안 팔립니다. 물론 가끔 팔릴 때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안 팔려서, 이렇게 묶이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다르게 하는 법은 쉽습니다. 기존의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이걸 그대로 쓰면 묶일 확률이 높겠죠. 다른 분들도 많이 쓸 테니까 여기 상세 페이지에서 그냥 하나를 캡처하셔서 쓰시면 돼요. 보면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품이 잘 나타난 사용 컷이나 제품 흰 배경에 있는 제품이 있는 사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땡기는 부분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요 부분 괜찮네. 이 부분을 저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저장을 해볼게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캡처 툴이 있거든요. 캡처라고 검색하시면 캡처가 나오고, 이 툴에서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캡처가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메인으로. 바탕화면에 이제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이 파일을 여기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되느냐? 아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보시면 하단에 이런 글씨가 있죠. 권장 크기가 1000 픽셀이다. 이게 뭐 1000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요즘 마켓에서는 오히려 등록이 안 되는 마켓도 있고요. 노출도도 당연히 내려가는 마켓도 많다 보니까 1000은 최소한 되게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사진을 캡처해보니까 아까 캡처한 이미지가 가로 세로가 얼마죠? 보시면은 가로 세로가 750에 세로가 584밖에 안 돼요.
그럼 난 안 되나? 무조건 천천에 맞춰서 캡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약간의 뭐 잔머리긴 한데 이 이미지를 그냥 강제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강제로 변경시키는 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그림판을 실행해 주시고요. 그림판이 없는 컴퓨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판이 실행되면 저장된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 사이즈가 다르겠죠? 여기서 옵션을 보시면 크기 조정이란 게 있습니다. 크기 조정 누르시고 픽셀 누르시고요. 가로 세울 비율을 체크 해제하시면 더 편합니다. 실제로 이 가로 세로 비율을 체크 해제하게 되면 물론 제품이 약간 비율이 다르게 보이긴 하겠죠. 그래도 오히려 노출은 올라가고 등록은 무조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고려하진 않고 그냥 강제로 1000으로 바꿔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 보이시죠? 1000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약간 흐리게 보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캡처할 때 최대한 좀 더 크게 하거나 이런 게 좀 더 수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뭔가 제일 눈길 간다 아니면 뭐 텍스트가 많지 않다 그런 부분 그리고 대표 이미지랑 다르다 이런 부분만 그냥 capture해서 사이즈만 100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꾼 이미지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 내 사진 누르고요. 바탕화면에서 아까 저장한 요 놈을 불러오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죠. 실제로 보면 1000으로 잘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이미지 항목인데 사실 스마트 스토어는 추가 이미지 지금 넣는다고 해도 노출 점수가 더 올라가진 않다 보니까 지금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넣지 말고 대표 이미지만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추가 이미지와 동영상이 있으면 좀 더 구매 전환율은 높일 수 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상세 설명인데요. 상세 설명 같은 경우도 저는 도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사용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창을 하나 열어서 그대로 붙여넣어 보는 거예요. 아, 위에 이미지만 따로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해서 복사해서 창을 다시 열고 또 붙여넣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판매자는 지금 이미지 2개로 제공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파악이 됐고 저는 요거를 상세 페이지에 그대로 넣을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 거고요. T1 얘는 T2로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와서 스마트 에디터 1을 만듭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제품 설명을 구구절절 써주셔도 좋긴 한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똑같이 사진 누르고 아까 저장한 T2까지 누르면 어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전송이 다 되고 똑같이 올라왔죠.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상세 페이지는 그대로 쓰세요. 여기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저장 후 그냥 등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주요 정보인데요. 모델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제품 묶이는 데 쓰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 브랜드도 없으니까 자체 제작이라고 하고 민군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제조사는 입력사 마음대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뭐 OEM이라던가 뭐 정확한 제조사는 사실 어려우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속성이 나옵니다. 이 속성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네이버 쇼핑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이 필립스 조명을 보시면 카테고리 아래쪽에 뭐가 나오죠? 형태, 전원, 스위치, 부가기능, 밝기 조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자동으로 입력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속성에 이 판매자가 등록을 하면서 이 속성 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고 네이버에서는 이 정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타마켓보다도 오히려 네이버를 밀어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넣어주셔야 제품과 맞는 속성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노출이 올라가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정확하게 많이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하나씩 보이면은
LED 스탠드에는 지금 스위치부터 들어가죠. 스위치가 터치식인지 기계식인지 한번 보는 거죠. 보시면 딱 봐도 터치식이죠. 그러면 터치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부가 기능이 뭐가 있는지 아까 보니까 밝기 조절도 됐고요. 각도 조절도 보는 거죠. 실제로 되는지. 밝기 조절되고 색상 조절되고 각도 조절되고 시력 보호가 따로 안 써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뺄 거고요. 눈부심 방지도 따로 강조하는 게 없으니까 원래는 애매하면 넣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전한 걸 좋아해서 확실하게 뭔가 근거가 없는 거면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ED 자체가 시력 보호가 되니까 넣어도 되지 않냐 이런 것도 있는데 넣어도 되긴 물론 합니다. 메모리, 절전, 편안한 빛 이 정도가 메인 기능인 것 같으니까 높이 조절, 색상 조절 높이 조절은 따로 안 되고 각도 조절이 되네요. 절전 기능, 절전 여기 있네요. 절전 타이머 안 되고 음이온 다른 건 얘기는 없었으니까 이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형태는 유선이니까 유선으로 하고 충전 방식이 어댑터로 충전하네요. 어댑터 밝기 조절이 몇 단계냐면 아까 5단계였죠? 5단계 밝기 조절 이렇게 꼭 입력을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등록했을 때 이런 것처럼 노출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사람들이 구매하기도 좀 더 편해지겠죠. 이렇게 입력을 꼭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제 다음은 KC 인증인데 KC 인증은 뭐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전자제품이나 이런 뭐 어린이 제품들은 인증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인증을 내가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방금 보신 도매 사이트에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이니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으로 선택을 하시고 인증 정보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 인증 없음을 하셨더라도 상세 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저희는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이 아니고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인데요. 원산지도 도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산지가 가끔 애매모호하거나 표시가 안 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중국산으로 하세요. 왜냐면 중국산 제품을 중국산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고 한국산 제품을 중국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산 제품을 중국산으로 해놨는데 물건을 받았더니 한국산이야. 근데 이제 너무 불만을 갖거나 클레임은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중국산으로 해놓고 한국산을 받거나 뭐 미국산을 받으면 오히려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제가 한 10년 동안 하면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중국산으로 입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국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새 상품이니까 신상품으로 할 거고 맞춤 제작은 아니죠. 이 제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4시까지 결제하면 바로 출발되는 기성 제품이다 보니까 맞춤 제작 체크하지 마시고 이런 전자제품이나 공산품들은 제조일자나 유효일자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미성년자 구매도 당연히 가능으로 해두시면 되고 불가능한 거는 이제 성인용품이라던가 뭐 라이터 이제 뭐 칼 이런 것들이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가능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도매처에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불가능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로 가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하게 제품마다 맞춰야 되긴 한데 이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저도 해봤지만 노출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린 초보잖아요. 처음에는 제일 쉬운 거는 기타 재화로 하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하고 넘어가시면 제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AS 연락처는 남겨줘야 되니까 여기에 제 번호를 쓰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정보인데요. 배송은 당연히 배송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고 배송 없는 건 이제 뭐 온라인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저희는 배송을 할 거니까 배송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배송 방법은 택배랑 직접 배송이 있는데 당연히 도매처에서 택배를 쓸 거니까 택배 소포 등기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방문 수령이나 퀵 서비스는 체크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하다 보니까 굳이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실제로 물건은 공급사에서 바로 배송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체크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택배사가 이제 필수인데요. 도매 공급사마다 쓰는 택배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공급사는 어떤 택배사 쓰지? 무조건 이렇게 막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만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유명한, 제일 많이 쓴 대한통운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 오늘 출발이 있는데, 오늘 출발을 하면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구매해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출발이라는 표시가 뜨죠.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설정해 놓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도매 사이트에서 4시까지 다 보내주네? 그럼 저도 16시까지로 설정을 하면 되고, 아니면 도매 사이트 평균적으로 한 3, 4시네? 그러면 뭐 3시까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출발로 하고 기준 시간을 3시로 해놓고 16시로 해볼까요? 4시로 똑같이 맞춰서 저장을 누르고, 네, 이렇게 하면 4시로 바뀌었죠. 4시로 막 오늘 출발로 해놓고, 노출도가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전환에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저도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정하면 4시 주문까지는 최대한 그날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랬을 때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는 게 4시 결제분까지 오늘 출발이에요. 근데 4시 결제분을 제가 이 도매 사이트에 이제 주문을 넣을 때 4시가 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다시 한번 당겨서 15시 30분 정도로 안전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죠. 30분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능 수량도 뭐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묶음 배송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인데, 사실 공급사가 다르면 묶음 배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묶음 배송이 가능하게끔 하게 해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어쨌든 묶음 배송을 좀 더 하는, 묶음 배송을 했을 때 배송비가 절약되다 보니까 이 셀러의 제품이 뭐가 있지? 좀 더 둘러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냥 일종의 마케팅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가능으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공급사마다 다른 주문들이 각각 한 사람이 사는 게 많아,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너무 손해보는 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은 불가로 하시면 되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가능으로 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별 배송비는 도매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00원의 배송비가 붙다 보니까 똑같이 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3,000원을 판매가에 녹여서 무료로 해도 좋죠. 이렇게 가격이 좀 나가는 애들은 무료로 해도 좋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지금 1.5 곱한 거면은 무료 배송을 해줘도 충분히 남겠죠. 이 가격에 수수료 떼고 해도 무료 배송해도 남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료 배송을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이 좀 더 노출이 올라가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노출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무료 배송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주 도서상 간 추가 배송비인데, 당연히 여기서 묶음 배송이 되게 했으니까 설정을 누르고, 제주나 이제 추가 도서상 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사에서도 추가 비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권역을 지정해가지고 제주도나 제주의 도서상 간 추가 배송비를 조금 더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5,000원, 6,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매 사이트에서 보통 3,000원, 4,000원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한 4,000원, 5,000원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별도 설치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 출고지는 저희가 이제 가입할 때 입력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반품 교환 같은 경우도 기본 반품 택배사가 한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두시고, 반품 배송비를 편도 왕복을 얼마로 하느냐, 보통은 그렇죠. 편도 3,000원, 왕복 6,000원이고 부피가 좀 크다고 하면 크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3,000원과 6,000원으로 입력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제품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AS 및 특이사항을 보면 전화번호만 정확하게 제 핸드폰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AS 안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문구인데요. 전자상거래 규정에 의거.
사실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이 정도로만 입력해 두시면 무난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필수가 아니니까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상품으로 할 게 없으니까 우선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매 혜택. 최소 구매 수량은 사실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 최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복수 구매 할인은 예를 들어 내가 2개 이상 샀을 때 얼마 할인을 해줄 거냐 이런 건데요. 이거는 할인율과 비슷합니다. 설정한다고 해서 뭔가 노출이 확 되고 매출이 더 뛰는 건 아니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 더 사면 할인이 크네 라고 했을 때 하나 더 살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으로 한번 입력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입력을 하나 안 하나 노출도엔 영향이 없지만 사는 입장에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샀을 때 포인트를 이만큼 준대. 괜히 좀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이 포인트도 1% 정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같은 경우도 작성 시 돈을 조금 준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확실히 리뷰를 달거든요. 리뷰가 달리는 순간 제가 체험을 하고 있지만 리뷰가 달리는 제품들은 확실히 매출이 바로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 작성했을 때 포인트 준다고 하는 거는 거의 요즘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그냥 100원씩 다 100원씩 뭔가를 하면은 100원씩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이자 할부도 비싼 제품일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있지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설정 안 함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은품은 따로 없지만 많이 쓰는 거죠. 뭐 빠른 포장, 정성 배송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은품 이미지는 지금 넣을 게 없으니까 넣지 않을 거고요. 이 규정이 계속 변화하고 있긴 해요. 사은품 같은 경우 이렇게 뭐 빠른 포장, 정성 배송 이런 걸 쓴다고 해서 서서히 제재가 생기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똑같이 넣을 거고 이미지는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뭐 이벤트가 있다면 넣겠지만 지금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이제 검색 설정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태그와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이 나와요. 이게 무엇인지는 사실 옆에 이렇게 물음표 눌러보면 설명이 나오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 제품에 대해 페이지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을 넣으면 저도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 노출이 좀 더 용이하다, SNS나 그런 용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태그는 중요시하고 있고 페이지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은 상품명을 활용해서 그냥 똑같이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상품명을 복사한 다음에 똑같이 넣고요. 태그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것도 넣고 가성비 좋은 산뜻한 디자인, 간편한 사용, 슬림한 디자인, 감각전 디자인, 수명이 오래가는 내 제품과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넣으시면 되고요. 최대 10개까지니까 만약에 내가 모르겠다 아니면 여기 없는 단어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태그 직접 입력에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칸이 뜨거든요. 여기에 아까 이제 파악했던 키워드들을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은데 태그가 책상 조명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여기 지금 하단에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태그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태그 사전에 등록된 키워드를 넣는 게 태그 항목에서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기 제가 그냥 민군 스탠드라고 하면은 방금 전과 다르죠. 하단에 아무것도 안 뜨죠. 이걸 물론 입력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 태그 사전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조회수라던가 결과값이 없죠. 굳이 등록을 할 건데 태그 사전에 없는 걸 넣기보다는 태그 사전에 있는 태그들을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스탠드 관련해서 한번 보면 스탠드 조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넣고 싶은 것들을 넣으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밝기 조절 가능 이런 거 해볼게요. 밝기 조절 가능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최대한 10개까지 해놓으면 좋고요. 태그의 중요성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네이버에서 그래도 신경 쓰고 있는 분야니까 최대한 10개까지 꽉꽉 채워서 등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자 코드가 나옵니다. 판매자 코드는 이 제품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주문을 넣어야 될까 그걸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데, 코드를 그냥 도매국이니까 저는 그냥 도매국 줄여서 제 맘대로 정하는 거죠. 도매국 해놓고 여기 나오는 상품 번호가 있죠. 이 상품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이러면은 만약에 DMGG라는 코드에 이제 주문 코드가 들어오면 아, 도매국이구나. 도매국에서도 제품 번호가 얘구나. 나중에 여기서 상품 번호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쵸, 이 제품이 바로 뜨는 거죠. 이러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 대처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어느 공급처에서 공급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곳에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제품 번호라든지 이런 걸로 넣어두시면 향후에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판매자 코드도 저 따라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만의 공식인 거죠. 그냥 도매국은 DMGG 제품 번호 이렇게 넣겠다 정하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바코드라던가 내부 코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출 채널입니다. 노출 채널은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네이버 쇼핑이랑 스마트 스토어에서 위에서 정한 상품명 말고 이 상품명으로 노출을 시킬 거다, 그런 건데요. 사실 요거는 테스트할 때 쓰는 거고 굳이 지금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우리의 매출의 대다수예요. 이걸 체크 안 하면 안 팔린다에 제가 정말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시 상태는 당연히 전시 중으로 해야 노출이 되고요. 알림받기 동의 고객 전용 상품은 특정 제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설정 안 함으로 해야 모든 고객들이 살 수 있겠죠. 공지사항도 지금은 없으니까 설정 안 함으로 하면 되고요. 딱 이렇게만 하면 실제로 판매가 개시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는 순간 인증기관, 아까 전에 인증기관을 제가 입력을 안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국립전파연구원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입력해주고요. 다시 한번 저장하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인증상호, 주 베스트 조명, 수입사, 협력사. 네, 이렇게 저도 빠뜨리기도 하니까 저장하기 했을 때 에러가 뜨시면 다시 한번 채우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확인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제조일자와 모델명을 꼭 입력을 해야 되는 곳이군요. 그러면 제조일자와 모델명 입력해 볼게요. 제조일자는 이 제품의 제조일자를 제가 알까요?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이 제품 제조일자 모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오늘 날짜, 이거 우리만의 그냥 약속, 오늘의 제조일자로 하시고 다시 한번 저장 누르면 모델명을 이제 입력하라고 하니까 제품 코드 있죠? 제품 코드 쭉 가셔가지고 복사해서 여기에 모델명을 쭉 저장하기. 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뜨면서 실제 상품 등록이 완료된 거고요. 상품 보기를 눌러보시면 내 스토어에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가격 보이시죠? 오늘 출발도 떴고요. 이 제품을 혹시나 이거 보시고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용 계정이니까 이거 사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렇게 등록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주문이 하나씩 갑자기 들어오고 왜 팔리지? 하는데 팔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간단하게 위탁배송 셀링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위탁배송 셀링을 시작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에게 바로 시작하기 쉽게 알려드린 방법이지, 일하고 계신 회사를 그만두거나 전업으로 할 정도의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탁배송 셀링의 기본 원리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기초 체험을 가장 손쉽게 그리고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혹시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대량 위탁배송 셀링 등 내용은 어려워지겠지만 매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알려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셀링을 하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알려드려야 하는지 현재 고민 중인데요. 원하시는 단계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준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